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5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0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5건인데요. 사흘째 1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1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5월 18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5명으로 이태원 클럽 등 기타 지역사회 감염 5명, 나머지 10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5월 18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065명이고 9,904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898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75만 3,211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한 분이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63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박능우 1차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 방안, KTX 이용 해외 입국자 수송 정보 지원 방안,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그동안 종교시설과 콜센터는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깝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여겨졌으나 이번에는 손소독, 뛰어앉기, 발열 검사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한 덕에 확진자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전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사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 우리 사회의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의 유지 및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8.4명, 집단 발생은 1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는 사례는 13건으로 5.1%,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 결과와 방역관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력은 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할 수준의 위험도 증가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현재 상황이 적정 수준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지 지속 확인하고 상황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역 정책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5월 18일 0시 기준으로 168명이며 이태원 관련 환자가 89명, 이 환자들로 인한 추가 전파가 79명입니다. 이와 관련한 검사는 지금까지 6만 5천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명 내로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 발생 추이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4차 감염이 이미 나타났고 11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확산 범위가 광범위하여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사항입니다. 방역당국이 모두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4월 24일에서 5월 6일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향후 감염이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교시설, 노래방 등 2만 5천 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128건에 대해 행정 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매일 2만에서 4만 건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나 적발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사업주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에 적극 여부를 바코드로 파악하는 등 철저한 방문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종교시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요일부터는 고3 학생의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특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시차 출퇴근제를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대중교통 이동 중 혼잡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학원, 독서실 등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집단시설에서는 환기, 소독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꼭 지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시설, 콜센터 등 밀집된 공간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경우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음을 기억하며 개학 첫 주에 특별히 개인위생, 방역과 집단시설 관리 강화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 방안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치되어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중 다시 양성으로 판정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4월 14일부터 확진 환자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 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에게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대본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앞으로는 확진자 격리 해제 후 관리 방안과 재양성 시 확진 환자에 준하는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하고 재양성자는 직장, 학교 등에 복귀한 경우 음성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양성자 용어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5월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는 KTX 이용 해외 입국자의 수송 정보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4월 1일부터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는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자가 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 인력을 인천국제공항과 광명 KTX역으로 파견하여 해외 입국자의 교통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파견 중인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해짐에 따라 5월 20일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명역에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세부 수송 정보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3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생들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며 가을 재유행까지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을 계속 멈춘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태원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가 이제 15명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이태원 클럽발 관련해서 좀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자정 기준으로요. 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연관된 집단 감염 숫자는 1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에서 클럽에 다녀온 분들은 89명이고요. 네. 이 클럽에 다녀온 분들로 2차, 3차 전파로 인해서 79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지금 검사가 6만 5천여 건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요. 지금 현재 급격한 어떤 환자의 증가세는 보이지 않고 있고 네. 매일 한 10명 내외로 나오면서 지금 발생 추이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건 여전히 4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국 11개 시도에서 지금 네. 발생하고 있는 점들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으며 또 조용한 전파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 처음에 이제 이태원 클럽발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 거리 두기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2주간의 위험도 평가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다시 일반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세운 이 생활 방역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로 이내. 돼 있고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가 5% 미만 네. 그리고 방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한 80%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네. 최근 2주간 확진자의 추이를 갖다가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지금 신규 확진자는 평균 18.4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네. 집단 감염 사례는 1건 그리고 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가 지금 13건으로 전체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고요. 예. 그래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향후에도 이제 주간마다 이런 평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재양성자 이제 관리 방안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재확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현재 격리 해제된 확진자 가운데 재양성자의 비율이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네. 재양성으로 확진된 분들이 다시 또 직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또 지역사회에서 또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에 대해서는 감염이 다시 이렇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미약하다.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재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퇴원을 하고 다시 바이러스가 재양성이 나왔을 때는 다시 확진자에 준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네. 이제는 확진자에 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아. 그리고 일반 다시 또 음성인 걸 음성 검사 여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를 큰 하겠다라고 문제가 얘기를 없다는 했습니다. 판단이군요. 그리고 용어도 재양성자하면 좀 우려를 일으킬 수 네네. 있기 때문에 PCR 재검출이라고 용어를 갖다가 검출만 됐을 뿐이다. 네, 재검출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관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또 언제까지 이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고3 학생 개학 앞두고 이 학부모 학생들의 뭐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며 가을 또 재유행까지 언급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 종식한 뒤에 개학하기에는 이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등교를 네. 하기엔 너무 미룰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차를 나눠서 등교하는 문제나 아니면 격일로 등교하는 문제, 여러 가지 온라인을 활용한 방법, 좀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혼합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밀집도를 좀 낮추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방역 지침들을 더 강화한다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조금 전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잠시 전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15명,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지금까지 11,065명인데요. 이 중에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전체의 8% 정도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와 충북 지역에서 각각 3명씩 확진자가 나왔고요. 서울은 1명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점은 해외 유입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검역 과정 7명을 포함해서 해외 유입이 모두 10명입니다. 최근 한 달여간
붉은색으로 표시된 해외 유입 사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파란색의 지역사회 확진자가 지난주 20여 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 주말 이후 차츰 줄어서 오늘은 5명에 머물렀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 상당수가 검사를 마쳤는데도 추가 감염 사례가 크게 줄어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파악한 확진자는 모두 16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확산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4차 감염까지 이뤄졌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게 2차 감염, 그리고 또 이들과 노래방 등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3차 감염자에 의해서 보라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또 다른 4차 감염 사례가 2건 파악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해외 유입 사례는 전주보다 다소 늘었고요. 방문 국가별로는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와 미주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가 24만 명을 넘어섰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쿠웨이트가 14,000여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현지 파견 근로자가 많아서 최근 입국하면서 확진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현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편하게 되는데요. 은행 창구와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최은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주 쓰는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송미원 씨. 한 주 더 기다리더라도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할 생각입니다. 엄두도 안 냈지.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 핸드폰이나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게 좀 낯설고 어려우니까 은행에 직접 가서 하려고 그러지. 이처럼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주들도 오늘부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된 은행이 없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은행 창구가 아닌 별도의 카드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현대카드는 현장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 첫 주인 오늘부터 22일까지는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또 오늘부터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방문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유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첫날인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면 신청 즉시 지급됩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달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약 41만 개입니다. 또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하고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에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